여러분,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정말 제대로 알고 드시고 계신가요? 특히 양송이 버섯 누구나 한 번쯤 먹어봤을 텐데요. 식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반찬으로도 스테이크 곁들임으로도 심지어 스프에도 자주 들어가죠. 그런데 혹시 아셨나요?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 한 주부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평소에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양송이를 자주 먹었는데 요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 나도 양송이 먹고 나서 속이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한 가지 음식과 양송이를 같이 먹으면 소화장애가 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몸속에 독소가 쌓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로 밝혀진 사실이라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음식 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탈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걸 느끼시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궁합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단순히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인해 우리 몸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건강을 챙긴다고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양송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탑3를 알려드릴 건데요. 한 번이라도 양송이를 드셔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걸 알면 평생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모르면 계속해서 잘못된 조합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튜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신력 있는 연구 및 논문을 바탕으로 최신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양송이 버섯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공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아무 의심 없이 함께 먹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면 당장 조심해야겠죠? 먼저 첫 번째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음식들 말이죠. 유제품은 칼슘이 풍부하고 소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양송이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송이에는 퓨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유제품과 결합하면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산이 과다하게 쌓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통풍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점점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 조합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연구에서도 퓨린이 많은 음식과 유제품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소화기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양송이 요리를 드실 때 우유나 치즈를 함께 드시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상극 음식은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나 참치 같은 고도 불포화 지방이 많은 생선이 양송이 버섯의 천적입니다. 당연히 생선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양송이와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양송이에 들어있는 특정 항산화 성분이 생선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과 반응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선을 통해 얻어야 할 좋은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도 퓨린이 풍부한 식품과 생선을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음식 조합을 더욱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 양송이 요리를 드실 때는 생선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하고 따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송이와 함께 먹으면 가장 위험한 음식 1위, 바로 특정 종류의 술입니다. 와인이나 맥주 같은 술은 양송이와 함께 먹을 경우 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송이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알코올과 결합하면 간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가 체내에 축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 조합은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술과 함께 먹는 안주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양송이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알코올과 특정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간 해독 효소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양송이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선과 함께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의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와인이나 맥주 같은 술과 함께 먹으면 간 해독 기능을 저하시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도 조합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양송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양송이와 최고의 음식 조합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양송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양송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송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몸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왕이면 몸에 더 좋은 방법으로 드시는 게 좋겠죠? 먼저 첫 번째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인데요. 특히 브로콜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양송이에도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이 만나면 서로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브로콜리와 버섯류를 함께 섭취했을 때 항산화 작용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각종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브로콜리와 양송이를 함께 섭취하면 더욱 건강을 지킬 수 있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올리브오일에 풍부하게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송이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데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이 성분들의 체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증가하는데 양송이는 자연적으로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우리 몸이 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겠죠.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여 조리한 버섯 요리는 신체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염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양송이를 기름에 볶을 때 올리브오일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양송이와 가장 궁합이 좋은 음식 1위는 바로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양송이 또한 식이섬유와 함께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송이에 들어있는 특정 다당류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닭고기의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단백질 흡수율이 더욱 증가하고 근육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닭고기와 버섯을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아미노산 흡수율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닭고기의 단백질과 양송이의 미네랄, 그리고 섬유질이 만나면 몸에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소화에도 부담이 덜해 50대 이후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식이 됩니다. 이렇게 양송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증가하고 올리브오일과 함께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며 닭고기와 함께하면 단백질 흡수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양송이는 단순히 건강한 식재료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제 다음으로는 양송이를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양송이 조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송이의 영양을 100% 살릴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앞에서 양송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양송이를 어떻게 조리해야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해왔던 조리법이 사실은 양송이의 영양소를 망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요리하면 오히려 몸에 좋은 성분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먼저 잘못된 조리법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양송이를 볶거나 끓이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양송이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삶아버리면 중요한 영양소들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송이를 삶거나 끓이면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과 항산화 성분이 물에 녹아 손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B2, B3 같은 영양소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50대 이후에는 더욱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하는데요.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삶아버리면 이 영양소를 잃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센 불에서 오래 볶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양송이는 단백질과 특정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고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하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면서 영양소가 손실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18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으면 양송이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베타글루칸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는 면역력 강화와 항염 작용에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양송이를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그릴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송이를 그릴이나 오븐에서 구웠을 때 가장 많은 항산화 성분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븐에서 160에서 180도로 약 10분 정도 조리하면 양송이 속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거의 손실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양송이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릴 수 있는 조리법이죠.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짧은 시간 동안 가볍게 볶는 것입니다. 만약 볶음 요리를 한다면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센 불이 아닌 중불에서 3에서 5분 정도만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속의 불포화지 방사는 양송이의 비타민 흡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너무 높은 온도에서 볶지 않으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송이를 최대한 생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선한 양송이는 씻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흙이 묻어 있거나 불순물이 있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빠르게 헹궈주면 되지만 물에 오래 담가두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양송이를 샐러드에 넣거나 얇게 썰어 고기 요리에 곁들이면 생으로 먹으면서도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양송이는 물에 오래 담그거나 삶으면 안 되고 센 불에서 오래 볶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대신 그릴이나 오븐에서 굽거나 중불에서 짧게 볶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조리법이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늘부터는 양송이를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양송이의 숨겨진 효능과 특히 50대 이후 건강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송이의 놀라운 건강 효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앞에서 양송이를 건강하게 조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양송이를 과하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송이 버섯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송이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과다 섭취할 경우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송이에는 퓨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퓨린은 몸속에서 요산으로 변환되는데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면 통풍이나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점점 저하되기 때문에 퓨린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는 퓨린이 많은 식품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풍이나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은 양송이를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송이에는 아가리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가리틴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합물인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 성분이 과다 섭취될 경우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험 결과에 따르면 고농도의 아가리틴을 섭취할 경우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물론 평소에 일반적인 식단에서 양송이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송이를 생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송이에는 다량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적당히 먹으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장내 가스를 증가시키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를 앓고 계신 분들은 생양송이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양송이는 특정 영양소의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송이에 들어있는 특정 항영양소는 철분이나 아연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철분이 부족한 분들이 양송이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영양소 결핍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송이를 적절하게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양송이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약 100에서 150g 정도의 양송이를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장합니다. 즉, 한 끼 식사에서 4개에서 5개 정도의 양송이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신장 건강이 걱정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보다 조금 더 줄이는 것도 좋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송이를 과다 섭취하면 요산이 증가하여 통풍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아가리틴 성분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과한 식이섬유 섭취로 인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유지하며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양송이를 활용한 건강한 레시피를 알아볼까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양송이 요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양송이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양송이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달라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양송이 요리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레시피는 양송이 들깨죽입니다. 이 레시피는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단백질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양송이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들어있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한국영양학회에서도 들깨와 버섯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양송이를 잘게 썰고 불린 쌀과 함께 냄비에 넣고 볶아줍니다. 그리고 물을 넣고 천천히 끓여주면서 들깨가루를 마지막에 넣어주면 고소한 풍미가 살아있는 들깨죽이 완성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레시피입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양송이 오일 구이입니다. 이 요리는 양송이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맛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양송이를 기름에 살짝 구워 먹으면 베타글루칸과 비타민 D,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름 선택인데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불포화지 방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리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송이를 슬라이스로 썬 다음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줍니다. 여기에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리면 자연 그대로의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요리는 간식으로도 좋고 샐러드에 곁들여 먹어도 좋습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양송이 닭가슴살 스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지는데 닭가슴살과 양송이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흡수도 원활해집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도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닭가슴살을 한 입 크기로 썰어주고
양송이와 함께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줍니다. 그리고 물이나 닭 육수를 넣고 끓인 뒤 감자와 당근을 추가하면 완성입니다. 이 요리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50대 이후의 건강 관리에 아주 좋은 한 끼가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양송이 들깨죽, 두 번째는 간단하지만 건강에 좋은 양송이 오일 구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양송이 닭가슴살 스튜까지. 이 세 가지 요리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영양도 풍부해서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양송이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더 좋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양송이가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죠. 먼저 양송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고도 불포화 지방이 많은 생선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술과 함께 섭취할 경우 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양송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는 브로콜리, 올리브 오일, 닭고기가 있었습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하면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고 영양 흡수율이 증가하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송이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조리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에 오래 삶거나 센 불에서 오랫동안 볶는 것은 피해야 하며 오븐이나 그릴을 활용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 가볍게 볶는 것이 영양소를 보존하는 데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퓨린 성분으로 인해 통풍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하루 100에서 150g 정도 적정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송이를 활용한 건강한 요리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송이 들깨죽, 양송이 오일 구이, 양송이 닭가슴살 스튜까지 50대 이후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요리들이었죠. 간단한 조리법이지만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송이는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잘못된 음식 조합이나 조리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양송이를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양송이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섭취해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건강튜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